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낭만과 야만이 공존하는 미국 개척의 역사, 서부 개척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챙이 큰 모자를 쓴 채 말을 타고 내달리는 카우보이, 복면을 쓴 무법자, 쌍권총을 휘두르는 보안관,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사막에서 벌어지는 총격전, 할리우드 서부극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죠. 우리의 문화가 역사가 아니기에 무슨 판타지 이야기 같기는 하지만 서부극은 실제로 존재하는 배경을 가지고 만든 이야기입니다. 서양의 문명이 아직 닿지 않았던 원주민이라 불리던 이들이 미국 서부에 살던 때, 금강개발과 탐욕을 위해 수많은 미국의 백인들이 서부를 개척하던 시대이죠. 다만 서부극들은 하나같이 서부 개척 시대를 낭만적이고 진취적이며 모험이 가득한 극적인 시대로 묘사하고 있지만, 이건 지극히 미국인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서부 개척은 신화와 같은 점령과 개척의 역사이지만, 미국이 서부를 개척하며 영토를 넓혀갈 때 아주 오래전부터 아메리카 대륙에서 살던 원주민들은 반대로 땅을 빼앗기며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던 수탈의 역사이죠. 특히 1850년부터 1890년까지는 수탈의 역사라고 대놓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만큼 원주민들의 피와 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미국의 번영은 곧 아메리칸 인디언의 몰락이었죠. 그럼 미국이 어떻게 동부에서 서부로 영역을 넓혀 나갔는지, 그리고 서부 개척 시대의 양면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1607년 5월 영국인들이 건설한 최초의 식민지 버지니아 제임스 타운을 기점으로 미국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세 척의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나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온 이들은 대부분 가난했던 불황자, 도망자들이었죠. 이들은 신대륙에서 금과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부푼 채 배에 승선했지만, 막상 마주한 제임스 타운에서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승선할 때만 해도 144명이었던 이들은 5개월의 항해 끝에 104명만이 살아남았고, 정착 4개월 만에 그 절반이 또 사망했죠. 1년 만에 정착인의 70%가 사망할 정도였습니다. 주로 식량 부족과 질병이 원인이었는데, 특히 식량 부족이 심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주 2년 뒤인 1609년과 1610년 사이에 끔찍한 혹한기를 겪으며 식량 부족으로 서로를 먹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의 시작은 생각보다 초라했습니다. 제임스 타운은 실패한 식민지로 역사에 기록되는가 싶었지만, 기적적으로 이들을 구원해준 구세주가 등장하죠. 바로 담배였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담배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 못해 필수 기호품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식민지인 페루와 에콰도르에서 재배된 담배가 유럽 전역에 수출되고 있었죠. 담배 열풍을 본 제임스타운 이주민들은 담배 재배로 눈길을 돌렸는데, 이 담배 재배를 성공시킨 사람이 인디언 추장의 딸 포타혼카스와 결혼한 존 롤프입니다. 존 롤프는 이 결혼을 통해 인디언들로부터 담배를 재배하는 기술을 습득했고, 개량하여 재배한 담배를 영국에 수출해 큰 성공을 거두었죠. 이 소식이 유럽에 전해지면서 제임스타운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제임스타운은 고난의 땅에서 기회의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제임스타운을 시작으로 영국의 식민 사업은 점차 확대되어 1732년까지 북아메리카 대륙 동해안에 13개의 식민지가 조성됩니다. 13개의 식민지들은 영국의 식민지이기는 하지만 영국을 싫어했죠. 영국이 에팔리치아 산맥을 넘어 서쪽을 개척하는 것을 규제한 것, 설탕법과 인지세법 등으로 과세를 강화한 것, 거기다 치안을 유지하는 비용도 식민지 자체에서 해결하게 했습니다. 결국 1775년에 영국과의 전쟁에 돌입하게 되죠. 영국과 13개 식민지 사이에서 약 8년 동안 벌어진 이 전쟁은 미국의 독립전쟁으로 불립니다. 결과는 미국의 승리였죠. 그 이후로 약 100년간 미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서쪽으로 영토를 넓히기 시작합니다. 1783년 파리 조약을 통해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국가로 승인된 미국은 미시시피강 동쪽의 영토도 추가로 차지하게 되었고, 1803년에는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영토를 구입하죠. 당시 미시시피 강은 농수산물 수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는데, 1800년에 루이지애나가 스페인에서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면서 미국은 물류 수송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은 나폴레옹에게 사절단을 보내죠. 미시시피 강을 끼고 있는 항구 도시 뉴올리언스를 사고 싶다고 제안합니다. 프랑스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다 못해 뉴올리언스뿐만 아니라 아예 루이지애나 전체를 매입하라고 제안하죠. 당시 프랑스는 오랜 전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루이지애나 지역을 유심히 보호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때마침 미국이 이 땅을 사겠다고 하니 헐값에 팔아넘긴 겁니다. 그렇게 고작 1,500만 달러에 212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영토를
얼떨결에 구입한 미국은 하루아침에 땅이 2배로 넓어지게 되었고 멕시코만과 태평양으로 가는 길 또한 확보하게 되었죠. 미국 역사상 가장 현명했던 구매로 꼽히는 루이지애나 매입을 통해 미국은 본격적인 서부 개척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의 일들이 지금의 미국이 강성하게 된 기반이기도 하죠. 미국은 무자비하고 탐욕적으로 국가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819년에는 애덤스 오니스 조약을 통해 스페인령이었던 플로리다 반도 일대를 매입하죠. 1836년에는 텍사스가 멕시코로부터 독립하여 텍사스 공화국이 되었는데 멕시코는 텍사스를 반란 지방으로 인식해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텍사스는 불안정한 지역이 되었죠. 텍사스의 선택은 미국이었습니다. 9년 뒤인 1845년 텍사스 공화국은 멕시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자발적으로 합병되죠. 이로 인해 멕시코 미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번에도 결과는 미국의 승리였죠. 1848년 1월 전쟁에서 패한 멕시코는 평화협정을 요청하고 미국은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을 통해 멕시코에 손해보상금 1,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멕시코 국토의 절반가량을 넘겨받습니다.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애리조나, 유타, 네바다주에 해당하는 광활한 서부 지역이 미국 영토가 되는 순간이었죠. 훗날 텍사스에서는 대규모 유전이 발견됐고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에서도 온갖 광물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서부 개척 시대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죠. 멕시코와 미국이 조약을 체결하기 9일 전인 1848년 1월 24일 샌프란시스코의 한 제재소에서 일하던 제임스 마셜이라는 이름의 목수가 아메리칸 강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건 다름 아닌 금이었죠. 제임스 마셜과 그의 사장 존 셔터는 금을 발견한 것을 실시했으나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소문은 그의 8월 9일 당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사인 뉴욕 헤럴드에 들어갔고 뉴욕 헤럴드가 이 소식을 보도하면서 미국 서부 개척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른바 골드러시가 시작된 겁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물론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호주 및 중국에서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금 채굴을 위해 캘리포니아로 메뚜기 떼처럼 모여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물론 사업가들과 선주들, 상인들도 너나 할 것 없이 한탕주의에 젖어 저마다의 꿈을 안고 캘리포니아로 향했죠. 사람들은 하나둘 금이 발견되었다는 샌프란시스코에 몰려들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세계 최대 기술 기업들이 몰려있는 곳이자 미국인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꼽히지만 당시 샌프란시스코는 고스트 타운으로 불릴 만큼 황량한 개척지였습니다. 법과 치안이 있기는 했지만 주먹이 더 가까운 조금 나은 무법지대 정도였죠. 모두가 법을 안 지키는 곳에서 나만 지킨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하죠. 하지만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848년까지 샌프란시스코의 인구는 고작 1000명 정도였는데 반해 골드러시로 이민자가 대규모 유입된 후인 1852년에는 인구가 36,000명으로 급증했죠.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는 말은 돈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빠르게 인프라도 구축되었죠. 캘리포니아 전역에 도로와 철도가 깔리고 교회와 학교, 마을이 생겨났습니다. 금이 발견될 때만 해도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점령지에 불과했는데 골드러시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1850년 9월에 미국이 31번째 주로 편입되었죠. 골드러시로 촉발된 서부로의 인구 이동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국 전체의 경제적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참고로 이때 금으로 돈을 번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죠.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성공적인 서부 개척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을 때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 불을 안겨주었던 골드러시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재난과도 같았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 영화를 보면 대부분 백인들끼리의 전투, 보안관, 총잡이, 무법자, 현상금 사냥꾼들이 대부분이죠. 인디언들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은 이주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대규모로 몰려든 이민자들은 인디언들의 영토를 빼앗고 그곳에서 금을 채굴하거나 자신들의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인디언들은 이민자들이 가져온 전염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죠. 인디언 전통 사냥터나 낚시터에서도 쫓겨난 인디언들은 굶어 죽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한 부족은 이 시기에 아예 말살이 되었죠. 인디언이 없어진 서부는 진짜 영화처럼 아예 치안이 망가져 있던 것은 아닙니다. 미군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었고 무엇보다 서부에서 마을이 형성한 이들은 상당히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백도 없이 총 한 자루 들고 와 자신과 가족을 지켜야 했기에 어쩔 수 없기도 했고 대부분 전쟁을 겪어본 이들이었죠. 거기다 핑커톤이라고 하는 현상금 사냥꾼도 있었습니다. 정확히 핑커톤은 탐정사무소인데 범죄자 사냥과 경호 경비 업무를 수행했죠. 링컨도 남북 전쟁 당시 핑커톤의 탐정들에게 자신의 경호를 맡겼습니다. 사실상 준군사 조직이죠. 참고로 핑커톤은 현재도 운영 중입니다. 남북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862년 대륙횡단 철도 건설이 시작됩니다. 당시 동부와 서부는 같은 대륙이지만 서로 너무 멀고 교통이 불편해서 교류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대륙을 횡단하든 배를 타고 오든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려면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렸고 그 기간 동안 해적의 습격, 식량 부족, 지병의 위험까지 감내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골드러시 때 많은 사람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넘어오다 목숨을 잃었고요. 1869년 남북 전쟁이 끝난 뒤 4년 후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대륙횡단 철도가 완공됩니다. 덕분에 미국 내 물류 이동이 용이해졌고 광부와 목축업자, 농부들이 손쉽게 서부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죠. 동부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뒤떨어졌던 서부 지역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미국 경제는 이전보다 번성했고 국가 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미국의 발전은 인디언의 실현으로 이어졌죠. 미국은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인디언의 땅을 철도 공사용으로 무상 몰수하고 생존권 투쟁을 벌이는 인디언들에게 무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철도 건설 과정에서 건설자들과 인디언들 사이에 처참한 사륙전이 발생했죠. 당시 평야 지역의 인디언들은 버팔로 사냥에 의지하여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버팔로가 철도 건설과 운행에 방해된다는 이유와 인디언 말살을 위해 버팔로를 닥치는 대로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디언들의 주요 식량원이자 옷과 신발, 텐트 제작에 사용되었던 버팔로를 거의 멸종시킴으로써 탄압한 것이죠. 1876년 리틀 비콘 전투에서 인디언은 미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오래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식량과 물자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해야 했죠. 항복한 이들은 더 열악한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했고 이주 과정에서 또 한 번 대규모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1890년 12월 29일 파인 리치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미군이 기관총과 대포를 사용하여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200명의 인디언을 죽인 사건은 유명하죠. 이 사건을 끝으로 인디언 전쟁은 막을 내리고 서부 개척 시대는 공식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제임스타운 건설부터 대륙횡단 철도 건설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거침없는 서부 개척으로 눈부신 발전을 일으켜왔습니다. 건국 당시 13개 주에 불과했던 미국은 현재 50개 주가 되었죠. 황량한 서부로 불리던 캘리포니아 주에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미국 내 GDP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문화와 정체성을 잃은 채 눈물의 길을 걸어야 했던 인디언들의 비극이 숨어있죠. 낭만으로 포장하기엔 너무나 야만적이었던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